오늘은 신광한의 소설 하생기우전 결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생이 벼슬에 오르고 여인과 행복하게 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신광한이 지은 작품집 소설집이네. 기재기이 기이한 이야기를 썼나봐요.에 실려있는 소설로 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한문소설이죠. 금호신화에 실려있는 이 만복사 저포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자 주인공인 인간과 여자 주인공인 귀신의 사랑. 당연히 전기적이죠. 그죠? 비현실적일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간과 귀신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걸 명혼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명혼소설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 자연스럽게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재미가 없죠. 그래서 거기에는 장애 요소가 나타납니다. 이런 걸 우리는 결혼에 대한 장애, 혼사장애라고 하는데, 이러한 혼사장애가 나타나고 그것을 극복한 애정의 성취, 또 입신양명을 통한 욕망의 실현 등을 다룬 작품으로 주인공이 점쟁이에게 자신의 운명을 묻고 예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여인을 만나게 된다는 점에서 우연성이 드러난다. 자, 우리가 복사라고도 합니다. 이 점쟁이 체크 들어가야 돼요. 조정의 어지러운 정치나 과거 시험의 불공정, 시대 당시 현실을 비판하고 있나요? 간접적인 풍자도 엿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듬해 하생은 대과에 합격하여 본문각에서 첫 벼슬살이를 시작해서 뒤에 상서령에 이르렀다. 여인과 부부가 되어 무릇 40여 년을 함께 살았다. 자, 이게 이 작품의 특징이기도 해요. 뭐냐 그러면은 귀신이 환생을 해서 결국은 다시 저승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는다는 거죠. 두 아들을 낳아 마지를 적선이라고 하고 둘째를 여경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세상에 이름이 났다. 한마디로 잘됐다 이 소리가 되겠네요. 해피엔딩이네. 자, 하생이 혼인을 정한 날에 예전에 그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이미 자리를 옮겨뜨고 없었다 한다. 잠깐. 이거는 이미 결혼하고 난 다음이죠. 이거는 결혼하기 전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별표 빵 칠까요? 요게 요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해요. 요건 일종의 뭡니까? 그렇죠. 후일담이죠. 후일담이고요. 이야기의 어떤 신비로움, 신의성, 신비로움을 부각하기 위한 환상적 결말 처리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걸 넓은 의미에서는 액자형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요건 사람마다 좀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겠다. 그죠? 액자형 구성이면 밖의 이야기, 안의 이야기, 밖의 이야기인데 이건 앞쪽에 있는 밖의 이야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액자형 구성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후일담 정도로, 후일담이라고 하는 걸 제시해서 이야기의 어떤 신비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설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 게 아무래도 있겠죠? 자, 이 작품이 만복사 저포기, 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와 많이 비교되곤 합니다. 물론 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가 먼저이고 하생기우전이 나중이니까 만복사 저포기를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하생기우전을 놔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만복사 저포기가 아니라 하생기우전이니까 하생기우전을 그냥 앞에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복사 저포기와 하생기우전의 공통점은 이승의 남자 주인공과 저승의 여자 주인공이 사랑을 한다는 명혼소설이다. 그 다음에 뛰어난 능력과 외모를 가진 인물이 결혼을 한다, 인연을 맺는다는 염정소설이다.
그 다음에 남녀의 주인공의 만남과 이별이 교체된다. 즉 만남에서 이별, 다시 만남, 다시 이별, 그 다음에 만남, 해피엔딩, 이런 식으로 만남과 이별이 크로싱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과 비현실계를 연결하는 매개물이 등장하는데, 하생기우전에서는 금척이 등장했다면 만복사 저폭에서는 은잔이 등장한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차이점은 하생기우전은 죽음에서 부활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과 결혼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끝나는 행복한 결말이라고 한다면, 만복사저포기에서는 정해진 시간이 되자 명부의 법칙을 어길 수가 없어 여자 주인공이 저승으로 떠나는 비극적 결말을 맺는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여인의 영혼을 만나서 인연을 맺는다는 점에서는 이 작품은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와 유사합니다. 만복사저포기는 양생이 외구인 안에 죽은 여인의 영혼을 만나 계령동에서 가약을 맺고요. 계령동이라는 건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은잔이 매개가 돼서 여인의 영혼을 다시 만나지만 결국은 다시 이별을 합니다. 이 작품 하생기우전 같은 경우는 여인의 말에 따라 금척을 매개로 다시 현실에 복귀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건 영혼을 다시 만나는 거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육체를 다시 만나요.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나고 그 다음에 부부의 인연을 맺어요. 그리고 행복한 결말을 이룬다는 거. 요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한날에 예전에 그 점장이를 찾아갔더니 이미 자리를 옮겨뜨고 없었다는 마지막, 우리 소설 맨 마지막 구절이었죠. 이건 점쟁이 액자가 환상절이 처리되겠다. 이걸 액자형 구성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후일담으로 봐야 되는지 조금 애매하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지금 액자가 매우 환상적으로 처리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걸 액자라고 하는 말을 살짝 지우고 뭐라고? 후일담이라고 쓰는 게 맞을성 싶어요. 그래서 고민을 솔직히 좀 많이 했어요. 이걸 액자로 설명할까 후일담으로 설명할까 했는데, 그래도 안전한 건 후일담. 혹여나 뭐 액자와 관련된 박스 보기가 나온다면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광한의 하생기우전 결말, 하생이 벼슬에 오르고 여인과 행복하게 사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